옆에 있는 분이 영감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우리 단체로 콜라텍을 가서.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며느리 집에서 2달 만에 도망친 시어머니. 뭐니 해도 내 서방이 최고다.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은 아줌마들의 수다방이죠. 그곳은 웃음소리가 동네 공원에 들었다 놨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웃음소리가 재미가 있어서 궁금해서 왔어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이리 와, 앉아. 여기에 오면 나이가 필요 없어. 다들 친구가 되고 형님이 되고 아줌마들의 스트레스 푸는 장소야. 스트레스 있으면 다 털어놓고 웃다가 보면 행복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수다방이 있어서 오래 사는 거지. 맞아요. 정답이네요. 박장대소. 방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궁금했어요. 저 양반이 며느리 집에서 2달 만에 도망친 이야기를 하던 중이지. 아니, 도망을 치다니. 며느리가 숨겨놓은 보물을 훔쳤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그걸 훔쳐서 도망을 쳤으면 며느리가 절도죄로 신고해서 감옥에 가 있지. 형님, 하던 얘기 얼른 해보시오. 여러분, 궁금하시죠? 시어머니가 2달 만에 도망친 사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사연은 남편은 85세, 아내는 80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골반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을 하고 3개월을 조심을 하라고 하네요. 집으로 오면 영감은 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걱정을 하고 요양원에 가서 3개월을 있다가 올까 하던 중에 아들이 3개월이면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영감한테는 내가 3개월 동안 있다가 올 테니 집안일 하는 것을 실습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며느리 집에서 3개월 요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일일이 며느리를 시킬 수가 없고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지도 못하고 한날은 밥을 먹는데 밥을 흘리면서 먹었는가 봐요. 어머니, 밥을 드시는 것을 보면 지저분하게 흘리면서 먹는다고 핀잔을 주고 말대꾸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너도 나이 먹어 봐라. 그래, 실컷 구박하라. 늙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말이 맞구만. 며느리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늙으면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식구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고 서있고 옷도 마음대로 벗고 다닐 수도 없고 하나서부터 10까지 신경의 곤두선이 불편한 것이죠. 이것이 창살 없는 감옥이며 지옥입니다. 불편하다는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며느리 집에서 인내심을 기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저기에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아우성이에요. 자식들은 자식의 도리를 한다는 것이 서로가 불편한 것이지. 그래서 결혼하면 각자들 살아가고 어쩌다 서로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기억만 남는 거죠.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외출을 하려면 어머니 식탁에 먹을 거 챙겨놨으니 시간 되면 드세요. 매일 어디를 가니 하고 물어보면 왜 그러시죠? 어딜 그렇게 갔다 오나 궁금해서 물어본 게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속으로 친정엄마가 아파서 와서 계시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속상한 거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니 조금 이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늙으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태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돈이 들어갈까 걱정이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메어지듯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틀린 게 없구나. 80세가 되도록 산전수전 겪으면서 눈치 하나로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말을 안 해도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지금까지 세 식구가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객식구가 와서 있으니 마음으로 그래, 너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불편하다.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참아라.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을 하자마자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을 왔어요. 집에 간다고 하면 더 계시라고 할 것 같고 더 있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도망을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감 나왔슈, 어디 있어요? 낮잠을 자던 영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식도 없이 왜 왔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집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온 거냐.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뒤따라서 도망을 치듯이 왔다고 하니 영감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미 집에 왔다. 이렇게 철없는 시애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동안 수고했다. 세상에, 며느리 집에서 도망친 여편네가 어디 있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남편이 야단을 쳐도 단소리로 들리고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영감 밥은 누워 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남편 덕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아들의 부양을 받는 것은 그보다 편하지 않으며 시집간 딸의 집에 붙어 사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방 저방 해도 내 서방이 최고이며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라고 합니다. 평생을 차려놓은 밥만 먹을 줄 알았던 영감이 2달 동안 실습을 한 덕분에 하루 3끼 그리고 모든 것을 챙겨주니 아픈 덕분에 영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감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TV 출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한바탕 웃었어요. 영감한테 대접을 받으니 좋다고 자랑을 하니 형님 좋겠쇼. 알뜰히 챙겨주는 영감이 있어서 영감이 필요할 때는 최고, 불필요할 때는 골칫덩어리, 왼수덩어리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옆에 있는 분이 영감 없는 사람 손들어봐. 저요. 우리 단체로 콜라텍을 가서 영감 구하러 갈까? 이렇게 아줌마들의 수다는 끊임없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